삼각함수 그래프 거기 페이지 피시면 되고. 몇 페이지야 돼서? 42. 서현 42페이지 펼쳐놓으면 되고, 쌤이 여기서 이제 그림 그리는 연습을 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쌤이 이렇게 흰 화면을 좀 띄워 놓을게요. 자, 사인부터 다시 복습을 해보면, 일단 우리가 y는 sin x라는 친구를 그리려면은 일단 처음에 원이 필요해요. 원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 반지름이 1짜리인 원을 가지고 이제 sin x를 그리게 될 건데, 이때 이제 시초선하고 동경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할게. 여기 그냥 x라고 할게. 그러면 x라고 했을 때 원하고 이 점에서 만나고 있지, 그렇지? 그럼 그랬을 때 사인 같은 경우는 여기 y 좌표를 이제 우리가 좌표 평면에 찍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그릴 때는, 자 보면은 x축에는 각을 쓸 거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사인 값을 이제 찾을 것, 즉 y 좌표를 여기다가 체크를 하겠다는 거야. 그럼 재서야, 일단 서현이한테 얘기했거든. 네. 재서야, 지금 원 보면은 좌표축에 의해서 네. 몇 등분으로 나눠지죠? 몇 등분 되지? 4등분 되지. 네. 근데 그걸 각으로 얘기하게 되면 90도마다 이렇게 구간이 나눠지는 거지. 네. 그래서 처음에 여기 0, 90도가 2분의 파이인 거는 기억나죠? 네.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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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이렇게 이제 구간을 나눠주는 거야.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y좌표의 흐름을 보면 되는 거야. 네. 그럼 처음에 0이었으면 여기가 1,0인데 네. y좌표가 몇이지? 0. 그래서 0,0을 찍으면 되는 거야. 선생님 괜찮고요. 90도가 됐으면 여기 좌표 몇 콤마 몇이지? 0,1. 그럼 그때 y좌표 몇이야? 1. 그래서 여기다가 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180도가 됐어. 그럼 여기 마이너스 1,0이니까 y좌표가 0이지? 네. 그리고 2분의 3파이 270도면은 0,-1이니까 y좌표가 몇이지?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서 점 찍어주고, 2파이 한 바퀴 돌았으면 다시 y좌표가 몇 됐지? 0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주시면 끝이에요. 이게 사인 그래프의 한 바퀴야. 여기까지 오케이? 재선 잘 기억나니? 네. 자, 그럼 이제 코사인을 해볼 거야. 코사인 같은 경우는 x 좌표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똑같이 좌표축 그려주고,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라 했을 때, 자 다시 시초선과 동경이 이루는 각이 0일 때 x좌표 몇이죠? 1이죠. 네. 그래서 점 찍고요. 90도가 됐어요. x좌표 몇이에요? 0. 0. 180도 됐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요. 2분의 3파이 됐어요. 0. 0이요. 2파이 됐어요. 다시 한 바퀴 돌았어요. 1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한 바퀴 스무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주시면 코사인 그래프가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응. 진짜야? 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할 거야. 자, 이제 쌤도 이제 책으로 볼게요. 어딨냐? 여기. 자, 일단 보면은 이제 지금 여기에서, 자, 사인하고 코사인이 같이 묶여가지고 성질 보자라고 돼 있거든요. 네. 자, 이제 삼각함수에서 너네가 봐야 되는 특징을 알려줄 거야.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기. 결국 이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떤 도형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을 찍어서 사인 코사인을 완성시키지? 원에서 시작을 하지. 근데 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동경을 돌리면서 이제 좌표를 보는 거잖아. 네. 그럼 원은 한 바퀴 돌면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겠지. 네. 그래서 주기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주기가 한 바퀴, 즉 몇 도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지? 360도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지. 네. 그게 호도법으로 몇 파이죠? 2파이. 2파이죠. 그래서 주기가 2파이인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칭성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대칭성이라는 것은 우리 2차 함수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대칭축이 있잖아요, 2차 함수가. 네. 그치? 근데 이 대칭성이 원래 두 가지가 존재해. 선대칭이 있고 점대칭이 있거든. 그걸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여줄게요. 선대칭이 뭐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 뭐야?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점대칭이 뭐냐면 요 점을 기준으로 얘랑 얘가 대각선으로 대칭되어 있는 거야. 이걸 점대칭이라고 불러. 그럼 다시 사인을 보면은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고 요 점을 기준으로 대각선 대칭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럼 얘는 선대칭하고 점대칭을 다 갖고 있는 친구인 거예요. 오케이. 코사인도 볼까요? 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대칭돼 있죠. 대각선으로. 네. 그리고 요 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돼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코사인도 점대칭, 선대칭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냥 갖고 있다만 알아도 괜찮아. 지금 공부할 때는. 자, 그럼 세 번째로 이제 뭐냐면 치역. 치역이 뭐였어요? 그림이 그려지는 y값 범위였죠. 그럼 치역 여기 사인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사인 한 바퀴거든? 그럼 이 한 바퀴를 봤을 때 최대값이 몇이야? 1이지. 네. 최소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이 y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의 기본적인 특징 세 가지는 주, 대, 치라고 쌤을 얘기해요. 주, 대, 치. 코사인도 마찬가지로 치역이 1이랑 마이너스 1 사이입니다. 자, 여기까지 안 된 거 있습니까? 괜찮아요? 네, 그리고 사인이 이 한 바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한히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무한히 그려져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양의각, 음의각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x축이 각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x축이 양수인 쪽은 양의각, x축이 음수인 쪽에서는 음의각. 그럼 우리가 양의각, 음의각을 다 정의를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한히 양쪽으로 그래프가 무한히 그려지는 겁니다. 단 이 그림이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세 번째로는 홀로 있죠, 이렇게 탄젠트. 자, 우리 탄젠트 그리는 거 연습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죠? 그럼 이제 해볼게요. 어려워요? 자, 탄젠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은 특징이 되게 닮았어요. 되게 닮았는데 탄젠트는 찐따 새끼예요. 지 혼자만 좀 달라요. 자, 일단 축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어차피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림이 그려지는 걸 잘 봐. 자, 일단 똑같아.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2파이.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이제 저렇게 등분을 시켜놨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볼게요. 참, 탄젠트는 뭐분의 뭐죠? 탄젠트 세타는? 아니요, 우리가 아까 사인은 r분의 y, 코사인 r분의 x. 탄젠트는? 이병분. 아니, 그러니까 x분의 y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탄젠트는 x 좌표분의 y 좌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이상하죠, 공식이?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여기 0도일 때, 0일 때 1,0이 체크해놨지 쌤이. 네. 그럼 몇 분의 몇이라고 탄젠트 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1분의 0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럼 1분의 0은 몇이야? 0. 그래서 이렇게 점 찍으면 되는 거야. 오케이? 네. 뭐요? 왜요? 왜요? 아, 네. 이해했어요? 더 그리면 이해할 것 같아요. 응. 이제부터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자, 보세요. 90도가 됐어요. 0,1이죠. 그럼 탄젠트는 0분의 1이죠. 0분의 1이라는 거는 정의가 되는 숫자, 안 되는 숫자야? 안 돼요. 정의가 안 되는 숫자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 0분의 1에서 정의가 안 되는 숫자가 맞거든요. 근데 왜 정의가 안 되냐면요. 졸라 커서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봐봐. 이제 요거 지금 잘 들어야 된다잉. 잘 들어. 이해 안 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이거 설명 안 하면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은 할 거예요. 자, 쌤이 좀 지금 깔끔하게 좀 냅두자. 동경을 한 이렇게 4개를 그려볼게요. 그럼 이때 이 좌표의 흐름을 잘 봐야 돼. 자, X좌표에만 집중을 해봐. X좌표에만. 이 점일 때 X좌표 몇이야? 1. 그럼 요점 해서 X좌표의 흐름만 봐봐. 작아져요. 점점 작아지고 있지. 그러니까 1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작아지고 있지. 그치? 네. 그런데 이거를 동경을 더 보게 되면은 90도가 됐을 때 딱 몇이지? 0이지. 네. 그럼 90도 말고 예를 들어서 한 88도라고 해볼까? 그럼 88도였으면은 0보다 살짝 어떻겠어? 88도 0일 수 있어. 살짝. 살짝 크지만 0이 엄청 가깝겠지. 근데 그 x 좌표가 탄젠트에선 분모로 들어가죠. 네. 그럼 분모가 그냥 다짜고짜 0이 된 게 아니고 동경의 흐름을 보면은 1에서 시작해가지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분모가 작아지다 0이 되는 거잖아. 그럼 분모가 작아질 때 전체 값은 어떻게 되지? 커져요. 커지지. 우리 이제 그거잖아. 10분의 1, 100분의 1 다시 해야겠다. 맞나? 잘못 얘기했다. 아니야. 그래. 아니, 너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자. 그럼 분모가 점점 커지잖아. 그럼 분모가 엄청 작아지는 거잖아. 0에 가까워지면서. 네. 근데 그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전체 값은 어떻게 되겠어? 원래 값은? 커져요. 엄청 커지겠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게 90도를 향해서 동경이 움직이면서 이 탄젠트 값은 어마무시하게 커지는 거야. 근데 0분의 1이라는 건 정의할 수 있어 없어? 안 돼요. 그럼 왜 정의가 안 되는 거냐면 너무 커서요.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탄젠트 값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90도에 가까워지면서. 이해됐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요거 딱 하나만 이해하면 이제 끝나. 그러면 90도에서 살짝 동경이 더 갔다고 치자. 90도에서 살짝 더 갔어. 그럼 여기 좌표는 이제 X좌표가 뭐가 됐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됐지. 근데 여전히 몇에 가까운 마이너스지? 0에 가까운 마이너스지. 그게 분모로 들어가지. 그럼 얘도 엄청나게 이번엔 커져요. 작은 값이야. 엄청 작아져.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서 180도에 갔어. 그럼 마이너스 1,0이니까 x분의 y 탄젠트를 구하면 0이 되겠지. 그래서 파이일 때는 0이야. 오케이? 근데 90도 살짝 넘었을 때 어떠했어? 엄청? 작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진짜 변태같이 그려지지 않아? 진짜 변태같이 그려지지.
90도를 살짝 넘었어. 그러니까 엄청 작았던 거야. 근데 180도가 됐을 때 0이 됐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저기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괜찮아요? 안 괜찮겠죠, 사실. 네. 자, 쭉 가볼게요, 이제. 자, 그럼 이제 180도를 넘어갔어요. 그럼 180도를 넘어갔으면 몇 사분면이 됐죠, 이제 동경이? 3사분면. 그럼 3사분면이면 탄젠트는 양수거든요. 근데 동경을 또 보세요. 또 x 좌표가 몇에 가까워져요? 0에 가까워지죠. 네. 그러면 뭐예요? 또 졸라 커져요. 커지겠죠. 그래서 2분의 3파이를 또 점근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자, 그럼 이제 다음 뭐야? 4사분면이 됐어. 그럼 4사분면에서 동경이 아주 살짝 일로 갔어. 아주 살짝 일로 갔어. 그럼 여전히 이 x좌표 몇에 가까워? 0에 가까우니까 단 4사분면이면은 탄젠트는 음수지. 그 졸라 작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1,0으로 이제 가니까 x분의 y 하면 몇이 되는 거야? 다시 0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반복한다고 했으니까 계속 붙여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래프. 이해됐어? 안 됐어? 이 탄젠트가 처음에 진짜 제일 개판이야. 잠깐 이제 돌아갈게, 쌤은. 너네는 잠깐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탄젠트는 아까 주기 본다고 했잖아, 특징 첫 번째가. 주기가 2파이가 아니에요. 주기라는 것은 똑같은 그림이 반복되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그림이 반복되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이죠? 계산해보면 파이죠. 여기 거리 파이죠. 그래서 주기가 파이예요. 이해됐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대칭성을 본다고 했는데 아까 대칭성에는 무슨 대칭과 무슨 대칭이 있다 했지? 선대칭, 선대칭. 그 선점으로 적을게요. 근데 여기서는요, 보시면 이 점을 기준으로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점대칭은 있어요. 근데 선대칭은요, 어떤 선을 기준으로 딱 이렇게 접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접히는 선이 없죠, 지금. 딱 겹치는 선이 없죠. 그래서 이 친구는 선대칭이 없어요. 진짜 개 같지 않습니까? 사인, 코사인까지는 같이 세트로 어찌어찌 잘 이해했는데 탄젠트는 그림 자체도 이상하고 특징도 이상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그래서 저 사인, 코사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점근선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대점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그럼 점대칭은 파이를 간격으로 찍히는 거예요? 맞아요. 파이를 간격으로 점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했으면은 훌륭한 거죠. 다시 말할게요. 이 삼각함수가 완전 새롭고 안 해본 수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수학은 수학인데 안 해본 짓을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진입장이 너무 높아요. 근데 그걸 넘잖아요.
다른 단원보다 훨씬 쉬운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안 익숙해서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개 쫄아셔도 돼요, 지금은. 나중에는 쫄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개념이 좀 뻔할 뻔짜로 문제가 나오거든. 자,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너네가 해야 될 것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정확히 그 그림을 기억해주고 있어야 돼. 근데 원래 뒷내용이 더 있거든? 근데 이 뒷내용 같은 경우 너네가 지금 당장 개념만으로 소화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조금 방식을 바꿀 거야. 뭐냐면 지금 방금 한 내용이 있죠. 일단 너네가 금요일까지 숙제로 풀어놓은 건 쌤이 체크를 지금부터 해줄 거야.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체크해 줄게요. 그럼 여기가 너네가 숙제가 할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에 쌤이 여기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체크해 줄게요 지금. 자, 43페이지 보시고요. 아니다 어디냐? 45페이지 보시고요. 45페이지. 할 수가 없네. 조금 더 설명을 해야겠네. 잠깐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너네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여기 내용이 워낙 어려워서 처음에. 오케이, 다시 수정. 자, 복습을 일단 잘 해와 주세요. 지금 너네가 풀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저기 뒤에. 그래서 요거 그래프 그리는 거랑 그리고 그래프 모양 있죠. 요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쌤이 금요일에 여기 내용을 다시 설명할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네가 복습 한번 하면서 살짝 익숙해져 오면은 여기 내용을 그래도 조금 더 낮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그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금요일에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은 삼각함수 마지막 내용을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냐면 지금 일단 2단원 마지막 내용이 얘거든요. 얘는 그래프가 아니에요. 도형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랑 전혀 관련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저기서 그래프 거리고 있다가 갑자기 또 여기서 도형 얘기하면은 또 머리가 박살나니까 일부러 좀 뇌를 좀 안정화 시키려고 저 내용은 금요일에 얘기했다고 하는 거야. 자,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거거든요. 갑자기 법칙이 나와요. 무슨 법칙이래요? 사인 법칙.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 돼 있어요? 코사인 법칙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형에서 되게 어떤 상황에서 막 여러 가지 공식을 되게 많이 쓰잖아. 뭐 하물며 너네 지금 도형의 방정식 하고 있으니까 지금 또 하고 있는 게 뭐야?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도형 다시 연습하고 있잖아. 뭐 서현이 같은 경우는 아마 기억날 만한 게 뭐 각의 이등분선. 재서 같은 경우는 다 같이 기억나는 건 뭐 평행사변형, 뭐 마름모, 직사각형, 막 이런 애들 특징을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너네가 그 도형의 방정식이란 거 할 때 기본 베이스가 다 중학교 2학년 도형이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와서 새롭게 배우는 도형의 공식에 대한 처음이자 마지막인 두 가지를 이제 새롭게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고등학교용입니다, 이건. 그래서 사인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이제 재료가 삼각형에서 당연히 일단 쓰고요. 그리고 외접원이 나왔을 때 써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림이 제시됐을 때 이 식이 성립해요. 암기해 줘야 됩니다. 단 뜻강대 남기지 말자 했었죠.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식이 왜 성립하는지를 보여줄게.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 이 식을 잘 가만히 보면은 사인하고 반지름하고 이렇게 연결된 식, 연관된 식을 만드는 거거든. 그런 걸 우리는 관계식이라고 불러. 관계식. 그럼 사인하고 반지름하고 연관을 시킬 건데 다시 사인 법칙이라고 했잖아. 근데 너네 사인이 삼각비가 무슨 삼각형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냐? 원래 삼각비라는 게 직각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당장의 그림을 보면은 직각삼각형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직각삼각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선이라는 임의의 선을 직접 그려줌으로써 직각삼각형이 되게끔 만들 거거든요. 근데 너네가 원에서요 지름이 있으면 지름 위에 한 점하고 이었을 때 이게 무슨 삼각형이 되지? 직각. 직각삼각형이 되지. 그래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려면 지름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보조선을 그릴 거냐면 뭐 A, B, C 어디서든 상관없는데 B에서 시작을 할게요. 중심 뚫고 쭉 선분을 그어줄 거예요. 그럼 이 빨간색 선이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C랑 이어줄 거야. 그럼 여기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새롭게 그어서 원하고 만나는 즉 교점 있지? 이 친구를 A라고 할 거야. 왜냐면 너네 중학교 3학년 때 2학기 때 2단원에서 원주각이라는 걸 배워요. 같은 호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원주각의 크기는 어떻다라고 배웠니?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적혀있는 A를 저 빨간색으로 대체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그럼 이 A, B라는 길이는 지름이라고 했지. 네. 그래서 여기가 2R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직각삼각형 나왔고 여기 2R이 직각삼각형의 무슨 변이지? 밑변. 그리고 요 A라고 적혀있는 거 보이죠? 이거는 얘를 기준으로 높이예요? 밑변이에요? 높이요. 높이예요. A를 기준으로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삼각비 sin A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sin A는 2R분의 A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됐니? 그럼 이거를 양변을 역수를 해주고요. 양변의 A를 곱하면요. 2R은 sin A분의 A가 되겠죠. 완성한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살짝 한 3분이면 될 것 같거든. 3분도 좀 길다. 뭐 1, 2분이면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직접 너네가 그림을 선을 그어보면서 방금 쌤이 유도한 식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지금 sin A분의 A가 2R이라는 식이 나온 이유는 B에서 보조선을 그어가지고 A로 대신했기 때문인 거지. 그럼 너네가 sin B분의 B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C나 A 둘 중 하나에서 보조선을 그어서 지름을 만들어주고 이어주면은 90도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방금처럼 똑같이 증명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증명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항상 도형이 그거잖아. 이 공식을 도대체 언제 써야 돼?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거를 배경을 적어주고 마무리를 할게요. 사인 법칙은 언제 쓰냐면 총 3가지 상황에서 써요. 자, 첫 번째. 지금 우리 증명할 때 무슨 원이 나와 있는 상태로 증명했어? 왜죠? 네, 그럼 문제에서 외접원 등장했을 때 쓰는 게 사인 법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너네가 사인 법칙 쓸 때 있잖아요. 여기 A랑 똑같죠 지금. 그래서 쌤은 이거를 짝꿍이라고 불러요. 자, 다시 문제에서 짝꿍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문제에서 짝꿍이 의미하는 바가 짝꿍이 의미하는 바가 여기 봐봐. 삼각형 ABC에서 C가 5루트 3, A가 70도, B가 50도 이렇게 됐을 때 A, B가 나와 있으니까 C라는 각도가 몇 도라고 할 수 있죠? 60도. 60도라고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짝꿍인 거예요. 그때 뭐 찾으래? 그렇죠. 그럼 사인 법칙 이용해서 C를 가지고 하면은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나? 이게 짝꿍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쌤은 이렇게 불러요. 두각기인변. 두각기인변의 의미가 뭐냐면 A, B, C 이렇게 있을 때 요 각이랑 요 각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알려준 거야. 끼인변. 그럼 이 두 각을 알면은 이 각을 알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도형에서 약속하는 게 A라는 각의 대변을 A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짝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각기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 안 된 내용 있나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인 법칙 변형이라는 게 있는데 너네는 지금 그냥 딱 요것만 이거 왜 오타다. 너네도 아마 동그라미라고 돼 있죠. 네, 동그라미 3이고 요게 별표입니다. 요게 별표. 그리고 적어주세요. 얘는요 길이 B는 사인 B. 길이 B랑 사인 B랑 동일합니다. 체크 다 했구나. 왜 그러냐면 여기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거 만들어진 거 되게 쉽거든요. 그냥 여기 아까 너네 처음 그 사인 만든 거 있잖아. 여기다가 다 2R 곱한 거야 양변에. 별거 없지. 그럼 이걸 가지고 비례식을 만들어 보자. 비례식을 만들면 우리 똑같은 거 약분하지. 그럼 여기 3개 했을 때 뭐가 약분돼? 2R이 약분되니까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길이라는 B는 사인의 B랑 동일하게 돼요. 한 예로 뭐가 있냐면요. 너네 30도, 60도, 9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죠. 그 길이 B 순서대로 어떻게 되죠? 길이 B가? 너네 30도, 60도, 90도짜리 사인이. 아니 길이 B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그거 1대 루트 3대 2잖아. 근데 이 1대 루트 3대 2가 원래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사인 30도, 사인 60도, 사인 90도라 해가지고 사인 B를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사인 30도가 몇이야? 얘는 2분의 얘는 1이지. 그럼 이 상태에서 전체에 2를 곱한 거야. 우리 비례식은 똑같은 숫자를 곱해도 괜찮아. 그럼 2 곱하면 어떻게 돼? 1대 루트 3대 2가 나오지. 그러니까 결국 이게 사인 B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길이 B랑 사인 B랑 동일하다는 겁니다. 안 놀라워요? 안 놀라면 말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사인 법칙 개념은 마무리가 돼요. 자, 2번 볼게요. 무슨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코사인 법칙. 네, 코사인 법칙이라고 해서요. 이제는 또 이제 너네가 이걸 유도해야 돼요.
졸라 길죠. 식이. 네. 자, 만드는 법을 알면요, 예, 암기하기 쉽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언제 어딨냐? 여기 왜 그림이 또 없어? 언제 쓰는 거냐면, 자, 이렇게 A, B, C라는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A, 아이고야, 여기가 C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자, 이렇게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유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볼 거냐면 다시 코사인 법칙을 유도를 할 거야, 식을. 그 얘도 결국 이번에는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라는 삼각비로 왔지. 네. 근데 코사인도 결국 구하려면 무슨 삼각형이 필요해? 지금. 직각삼각형. 근데 아까는 외접원인 상태에서 했으니까 지름을 그었지. 근데 여기 원 같은 거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수선을 내려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줄 거야. 오케이? 네. 그리고 이 각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찾아줄 거야. 됐나? 그러면 얘를 네모라고 하고 얘를 세모라고 할게. 얘들아, 이따 시간 줄 테니까 이따 증명해. 앞에 쳐다보고요. 이거 내가 띄워놓을 테니까 하면. 그럼 이 네모라는 걸 먼저 구할 거야. 그럼 B가 주어져 있고 빗변하고 밑변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코사인 B로 하게 된다면 C분의 네모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네모는 뭐가 돼? C 곱하기 코사인 B가 되겠지. 네. 자, 지금 네모를 구한 거야 이제 우리는. 잠깐 세모를 구해볼게. 그럼 C랑 세모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삼각비를 만들면 사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사인은 C분의 세모가 되겠죠. 네. 그럼 양변에 C 곱하면 C 사인 B는 세모가 되겠죠. 네. 그럼 네모랑 세모를 이렇게 구한 거예요. 다시 세모는 뭐라고요? C 사인. C 사인 B. 네모는 C 코사인. C 코사인 B 이렇게 나오지. 그럼 이제 왼편 삼각형에서 할 수 있는 건 끝났고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 주목을 해주시면 파란색으로 체크한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BC 길이를 뭐라고 해놨죠 지금? BC A라고 해놨지. 네. 그럼 A에서 방금 구한 네모를 빼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럼 이 세 변의 길이를 다 표현했어 안 했어 우리는? 다 표현이 됐지. 네. 그래서 마지막 개 같은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잖아? 네. 그럼 B제곱은 C 사인 B제곱 더하기 A 빼기 C 코사인 B의 제곱. 여기까지 되겠죠? 네. 그래서 C 제곱 사인 제곱 B, 너네가 너무 좋아하는 게 눈에 훤하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됐나요?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끝나요. 그럼 잘 봐. 요 두 개는 뭐가 똑같지? C 제곱. 그 C제곱으로 묶으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지. 네. 우리 삼각함수 처음 할 때 얘기했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몇이었게? 1. 오, 기억났어요? 1이에요, 1. 이거 어디서 했냐면요. 여기서 한 거예요. 괴랄하죠? 이게 처음이라 어쩔 수 없어. 외울 것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삼각함수는 쌤이 좀 조절해서 할게. 그래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C 제곱만 남게 되는 거야. 네. 그리고 남은 찌끄레기를 적으면 공식이 증명된 거예요. 이게 뭘 증명한 거냐면 여기 이 친구를 증명한 거야. 오케이? 네.
미안하지만 이제 외우는 법을 알려줄게. 자, 재서야. 네. 지금 쌤은 b제곱을 구했거든? b제곱은 하는 식을 구했거든? 네. 그러면은 a제곱은 아니면 c제곱은 하나만 골라봐. 딴 걸 구해볼게 한번. A죠. 그럼 a제곱은 하고 식 만들어 볼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재서야 a, b, c 중에서 a 빼고 남은 문자가 뭐죠? a 빼고 남은 문자 BC요. bc죠? bc에 대한 완전 제곱 형태를 만들 거야.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2bc 이렇게 완전 제곱의 형태를 만들 거야. 오케이? 네. 그리고 뒤에다가 코사인 a 곱해주면 끝. 네, 완성이에요. 자, 서연아. c 제곱은 는 해볼 거야. 그럼 c 빼고 남은 거? 그럼 a, b를 가지고 완전 제곱을 적어. 그리고 c니까 코사인 c. 완성이에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이 아래 거는 뭐냐면요. 이 아래 거는 이 식 있지. 이거를 코사인 A 는으로 정리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처음에? 일단 마이너스 2bc니까 이걸 좌변으로 넘기고 a제곱을 우변으로 넘기는 거야. 그럼 좌변에 코사인 A 앞에 뭐가 곱해져 있어? 2bc가 곱해져 있지. 그러니까 그걸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완성이 돼. 근데 이제 너네가 초보기 때문에 두 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얘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차피 밑에 거는 새롭게 외우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어? 네. 자, 시간 줄 테니까 직접 한번 증명해보자.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 법칙도 상황을 정리를 할게요. 코사인 법칙은 이제 언제 쓰냐면요. 총 세 가지 상황이 가능한데, 첫 번째로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방금 우리가 세변의 길이 나왔을 때 이제 증명을 했다시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변기인각 나와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상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진짜 마지막 내용이야, 삼각함수에서. 제목이 삼각형이 이제 뭐라 돼 있지? 네, 이제 우리가 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이 이걸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게 길이 구하는 걸 많이 물어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길이를 구하는 것에 대한 공식 두 가지를 새롭게 확인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항상 길이를 구하면 기본적으로 넓이를 이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괄호 1번은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거. 그리고 괄호 2번은 요거는 그냥 X 표시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뭐 교육과정 외 공식이 적혀 있어가지고 굳이 막 이거를 따로 막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이제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내저번 나왔을 때 삼각형 넓이 공식. 아마 도형의 방정식에서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저번 나온 문제.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한글로 좀 적읍시다.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둘레. 암기할 땐 이렇게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내저번이 나왔을 때 쓰는 삼각형 넓이 공식이고, 이 두 번째 거는 외저번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삼각형 넓이 공식이에요. 외저번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삼각형 넓이 공식.
그래서 얘는 이제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요건 잠깐 증명을 해주자면 외접원이 있고 이렇게 뭘 저렇게 트림을 크게 하냐? A, B, C가 있을 때 자,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두 변 끼인각이 나와 있으면은 2분의 1 BC sin A라고 삼각형 넓이를 공식을 썼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재수 안 나요? 빨리 얘기하세요. 증명해 줄 거니까. 안 나? 자,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면 C에서 수선 내려. 아, 됐어? 네, 끝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sin A가 아까 우리 사인 법칙에 의하면 얘가 2R분의 A거든. 그래서 이제 그걸 대입해서 정리하면 4R분의 AB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끝났고요. 근데 우변에 또 이렇게 적혀 있죠. 얘는 뭐냐면 sin A가 2R분의 A니까 A는 뭐겠어요? A로 정리하면 사인, 2R 사인. 2R sin A가 될 거고 B는 그러면 2R sin B가 될 거고 C는 2R sin C가 되겠지. 그걸 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한 거야. 직접 해보라는 의미겠죠? 자, 그럼 사각형도 이거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거거든요. 첫 번째 무슨 사변형이라 돼 있어요? 네,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대각선 그으면 삼각형 두 개로 나눠지지. 네, 그럼 삼각형 두 개가 서로 무슨 관계? 대칭. 합동. 아, 야, 누가 도형에서 대칭을 얘기하냐? 도형에서 합동 아니면 닮음밖에 얘기 안 해요. 합동이잖아. 네, 그럼 뭐예요? 이거 하나 넓이 구해서 곱하기 2 때리면 되겠죠. 그치? 이 넓이가 아까 두 변 끼인 각이니까 2분의 1 AB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잖아. 그거의 두 배인 거야. 그리고 얘는 쓰레기 공식이라 그냥 이건 참고만 해. 거의 안 나와. 그냥 사각형 넓이 중에서 그냥 사각형, 일반적인 사각형 말하는 거야. 뭐 굳이 뭐 사다리꼴 이런 거 아니어도 되는 거야.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지. 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주어졌지, 세타라고. 네. 그때 이 넓이는 삼각형 넓이 공식하고 똑같아. 쓰레기 공식 중에 하나야. 따로 증명은 안 해.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개념 자체는 끝났어요. 그래서 우선은 아직 30분 남았어요. 우선은 쌤이 저거 X축, Y축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X축 각, 네. Y축은 그때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값. 아, 자, 그러면 이제 자, 한번 쌤이랑 같이 자, 요거 14번 잠깐 한번 봐볼게요. 잠깐만 얘기고 마무리할게. 자, 지금 요 친구 그래프 개형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은 이 친구잖아. 근데 이제 여기 3x라고 적혀 있지.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 알아볼 거야. 뭐냐면 우리가 결국 여기 x에 대입하는 거는 각이란 말이야. 이게 x축이 아까 각이라 했으니까. 근데 이 한 바퀴가 돌 때 몇 도에 걸쳐서 한 바퀴를 도는 거였지? 360도지. 근데 여기 몇 x라 돼 있어? 3X, 그러면 얘가 360도가 되려면 x가 120. 120이면 되지.
그러니까 120도면 한 바퀴를 도는 거잖아. 네. 그래, 그럼 이제 차이점을 봐. 얘는 360도마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거고, 얘는 120도마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얘의 역할이 뭐냐면 주기를 결정해요. 우리 아까 주기가 2파이였던 이유가 원이 한 바퀴 도는데 360도가 걸리니까 이제 주기를 2파이라고 했잖아. 네. 근데 저기 3x라고 돼 있으면 한 바퀴를 도는데 360도가 필요가 없지. 120도만 있으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주기가 바뀌게 되는 거야. 쌤만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 주기가 120도인 건데 이걸 호도법으로 바꾸면 몇 분의 몇 파이지? 3분의 2. 3분의 2파이지. 180으로 나누면 돼, 그래. 네. 그럼 그랬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분의 2파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어떤 걸 다 불어야 되냐면, 코사인 한 바퀴 기억하라 했지. 요렇게. 네. 그럼 여기 보면 이렇게 온전히 한 바퀴 제대로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어요. 돼 있고, 요 한 바퀴가 3분의 2파이잖아? 그러니까 1번이 답인 거야. 자, 나머지는 왜 안 되는지 보자. 나머지는 이렇게 한 바퀴 돼 있거든? 근데 우리 코사인 아까 뭐였어? X축,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요 상태로 반복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얘는 지금 Y축 여기 가운데 있죠? 예,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얘는 보면 한 바퀴 돌았을 때 여기 지금 몇 분의 몇 파이라고 돼 있어. 예, 주기가 안 맞는 거예요. 4번도 여기 지금 가운데 이렇게 한 바퀴 있죠? 얘도 아닌 거고요. 5번은 보면은 한 바퀴가 6분의 파이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꼭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 친구, 자, 이번에 sin 3x라고 돼 있지? 네. 그럼 얘가 이제 주기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몇 도 걸려요? 120도. 그럼 호도법을 얘기하면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인 한 바퀴는 이렇게 그려지지? 그 한 바퀴를 도는데 3분의 2파이가 걸린다 이 뜻인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최대 1이었고 최소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럼 보자. 최대값은 1이다. 맞아, 틀려. 최소값 마이너스 1이다. 주기 3파이다. 틀렸죠? 그리고 4번. 자, 이렇게 사인이 무한히 그려진다 했죠? 그럼 이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나요? 네. 그래서 4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분의 파이 콤마 1을 지나냐고 돼 있지. 이건 너네가 원래 수학하던 거. 지나면 뭐 해봐 우리가? 네. 그럼 1은 사인 3x에다가 이제 x 6분의 파이 대입하면 사인 2분의 파이가 나오겠지. 네. 사인 2분의 파이는 1 맞아 틀려? 몇 도야 2분의 파이는? 사인 180. 90도겠죠? 파이가 180도니까요. 그럼 사인 90도는 1이잖아요. 네. 그럼 맞죠?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리고 16번을 보면은 이번엔 탄젠트에다가 몇이 곱해져 있어? 3이. 자, 이거는 얘를 하기 전에 요걸 먼저 연습해 볼게. 3sin x를 한번 그려볼게.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요 sin x 보면은 아까 우리 했던 거랑 변함없는 친구지. 네. 그럼 거기에 몇이 곱해져 있어? 3이. 3이 곱해져 있으니까 뭐냐면 원래 사인에 y좌표에다가 3을 곱했다는 소리인 거야. 그럼 원래 그러니까 한 바퀴는 변함이 없어 2파이인 거는 여기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원래 사인 최대가 몇이었죠? 3이요. 아니 원래 사인 1이죠 1. 네. 원래는. 네. 근데 몇이 곱해졌어? 3이요. 그래서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건데 탄젠트 같은 경우는 개찐따 새끼라고 했잖아. 네. 얘 한 바퀴가 2결 한 바퀴를 기준으로 잡거든. 그럼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오케이. 네. 근데
탄젠트 여기 x 변화 없으니까 주기도 그대로란 말이야? 근데 여기 탄젠트 몇이 곱해져 있어? 3이요. 야, 근데 애초에 탄젠트 자체가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잖아. 근데 그럼 얘처럼 최대값, 최소값이 애초에 있어, 없어? 없어요. 최대값, 최소가 애초에 없어. 그러니까 저 3이 곱해져 봤자 탄젠트는 의미가 없어. 아, 그래서 이거 다 개소리예요. 애초에 치역이 없어요. 치역이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기 때문에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주기가 몇 파이랬죠? 아까 탄젠트는? 파이. 네, 그러니까 5번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 점근선 방정식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점근선의 방정식이란 게 점근선이 여기도 있고 다음 그림에서 또 있을 거고 다음 그림에서 또 있을 거잖아. 그거를 식으로 푼 거거든. 네. 그럼 봐봐. 처음 점근선 얘라고 할게. 2분의 파이야. 그럼 다음 점근선 얘는 몇일까? 2분의 3파이. 2분의 3파이야. 이거 쉽게 찾는 방법이 주기가 파이란 말이야. 파이 더해주면 돼 그냥 계속. 그럼 여긴 뭐겠어? 2분의 5파이. 5파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이런 식으로 나아가겠지. 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쓸 수 없으니까 식으로 표현한 거야.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점근선 방정식을 식으로 만들면 어디냐? 다시 점근선 방정식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요거를 이제 식으로 표현한 거거든? 네. 근데 보면 이걸 식으로 표현할 때 분모가 2라는 건 변하지 않고 파이도 그대로 있지. 네. 근데 분자 보면은 1, 3, 5 무슨 수로 구성되어 있죠? 홀수. 홀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너네가 홀수로 식을 쓸 때는 2n 플러스 1이라고 써요. 여기다 1 넣으면 3, 2 넣으면 5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래서 이거를 찢으면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게 점근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리는 친구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어렵죠? 이걸 혼자 푼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이 되는 거야. 이 친구. 이해됐니? 자, 그래서 17번을 봐볼게요. 17번을 보면은 자, 와, 괴랄하죠.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잠깐 할 거야.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주기 찾으라고 했거든요. 자, 최대 최소 찾는 법을 먼저 알려줄게요. 자, 우리한테 익숙하게 모양 좀 바꿀게. 이렇게 지울게.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이 친구가 역할하는 게 주기였지. 네. 그치? 그리고 얘가 이제 아까 우리 2배 때린다라고 했잖아.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최대값은 몇일까? 2요. 2야. 최소는? 마이너스 2지. 자, 그럼 최대가 현재 2야. 근데 여기 뒤에 마이너스 1이란 게 있어. 그럼 우리 함수에서 뒤쪽에 저렇게 상수항이 있으면 y축 평행이동이라는 말을 쓰죠. 네. 우리 뭐 예를 들어 y축으로 한 칸 이동했다고 하면 뒤에다 플러스 1 쓰는 것처럼 얘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최대가 2인 상태인데 몇 칸 내리는 거야? 한 칸. 한 칸 내리는 거야. 그럼 최대가 몇이 되겠어? 1이 되는 거야. 최소는 마이너스 2였지. 근데 그것도 한 칸 내리는 거야. 마이너스. 그렇지. 그리고 요 친구 있죠. 얘는 x축 평행 이동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x축 평행 이동 역할을 해. 너네 그 평행 이동할 때 우리 지수함수 로그함수 할 때 평행 이동 x축으로 평행 이동했다 하면 뒤에다 이렇게 쓰잖아 숫자를. 그래서 얘는 주기할 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요것만 보면 돼 주기. 이 4x만 보면 돼 주기할 때는.
자, 그러면 360도일 때 한 바퀴 돈다고 했잖아요. 근데 4x라 했으니까 x가 몇 도면 되겠어? 90도면 되겠지. 90도를 호도법으로? 그래서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저기 저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같은 거는 저거는 그냥 x축 평행 이동 역할만 하는 거라서 주기나 이런 거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 왜냐면 평행 이동할 때 뭐는 안 바뀌니까. 모양 자체는 안 바뀌니까. 모양이 안 바뀌니까 주기도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모양은 그대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세 개를 다 더하면 2번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면요. 자, 이제 너네 여기 7페이지 보시면 요 얘기예요, 여기. 식이 이렇게 돼 있지. 보자. 네. 자, 이 C는 X축 평행 이동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에서 최대, 최소, 주기만 찾는 거 연습하면 돼. 그러니까 최대는 다시 이 상태에서 최대는 뭐죠? A. 근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네. 그래서 절대값을 씌워서 절대값 A가 최대인 거야. 거기에 몇 칸 평행 이동하는 거예요, Y축으로? D요. 그래서 최대는 절대값 A 더하기 D. 그리고 최소는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 오케이? 네. 그리고 주기는 지금 B분의 2파이라고 돼 있잖아. 이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BX 있죠? 아까 쌤이랑 주기 찾을 때 어떻게 했어? 얘가 360도가 될 때 찾았지? 네. 그럼 X는 B분의 360도 이렇게 되겠지? 근데 360도가 호도법으로 몇 파이지? 2파이. 그리고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만 우리 주기 얘기할 때 음수 얘기는 안 하거든. 그래서 절대값 B분의 2파이라고 돼 있는 거야. 요 내용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도 큰 산에 대한 설명까지 오늘 했네요. 그리고 나머지 얘기는 이제 또 살짝 건드렸다고 바로 이러네 하면. 여긴 금요일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네가 숙제할 때는요, 여기 18번부터 21번까지는 하지 마세요. 이거 나랑 할 거예요. 알았죠? 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